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히 골머리와 또 내심 앞으로의 이 향방에 대해서 이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태균 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또 돈 거래를 한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있었어요. 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두 사람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잠깐만 서주시죠. 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소에서 법원에 제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 앞에 서주시죠. 네.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 심사에서 좀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네. 어떤 내용 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좀 말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봉투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은 결백하다고 판사 앞에서 외쳤지만 결국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자신의 국회의원 월급 세비가 명태균 씨라는 사람한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자신이 준 돈이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뭔가 방어 논리를 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먹히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본인이 회계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강혜경 씨가 이 돈도 이미 집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원으로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상한 흔적의 돈의 흐름이 두 축이 존재하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세비를 7천만 원 이상 절반씩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나눠 쓴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1억 2천만 원씩 두 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2억 4천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을 이용해서 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른바 공천장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돈과 관련해서 완전히 무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돈을 갖다 준 당시 예비 후보들이 막 돈을 돌려달라고 김영선 전 의원을 독촉하거든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돈을 돌려줍니다. 네. 선관위가 이 수상한 흐름을 적발하고 이 검찰에 고발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대여 관계였다. 명태균과 김영선 이 두 사람은 돈을 빌리고 주고받았던 관계라서 그 돈이 갚아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악의가 맞지 않는 겁니다. 보통은 이상한 흐름의 돈을 통상적으로 피의자들이 이거 빌려줬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려면 실제로 돈이 어떤 경위로 빌려주게 됐는지 네. 그러면 실제 금액은 건너갔는지 차용증은 있는지 이자는 오갔는지 이런 걸 보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 흐름은 없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명태균 씨가 내 휴대전화를 아버님 상소에 묻었다, 뭐 불태웠다, 여러 사실상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수사기관의 어떤 그 행정을 낭비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소명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안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 영장 전담 판사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된 이유가 강전혜 변호사님.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네. 실제로 명 씨가 처남한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 뭐 이런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일단 죄질이 안 좋다고 본 네.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안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코 이제 이 달갑지 않은 사안인 게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수사 통해서 네.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단 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가 구속을 된 이유가 휴대폰이 저는 제일 컸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사실상 화장한 것을 알려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남을 통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없애려고 했다든지 네. 아직까지도 검찰에서 명태균 씨가 사용을 했었던 휴대폰 세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PC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과거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카카오톡을 했었던 것이 PC 안에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드러났었던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그 녹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의 실상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과의 카카오톡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명태균 씨한테 밤 12시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 이준석 의원은 지금까지는 공천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윤상현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관위를 중심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의 지금까지의 주장과 배척되는 좀 객관적인 증거가 카카오톡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가 기본적으로는 참고인 형태로 수사를 하다가 그 조사를 하다가 추후에는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이 명태균 씨가 그 구속이 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 영장 청구서에 공천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명태균 씨는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하.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네.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공천의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는 거는 공천의 권한이 있는 사람과의 어떠한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어떠한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카카오톡 문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부분들. 이 어떠한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인맥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이게 인맥이 구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3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참고인 조사가 시작이 되고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최재명 교수님 네.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수사의 서막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더욱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강전의 변호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를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게 아마 국민의힘의 지금 아마 곤혹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이준석 의원도 오늘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여러 얘기를 또 했잖아요. 뭔가 또 밝힐 수 있다는 얘기 그런 뉘앙스를 그렇죠. 얘기했어요. 아니, 검찰 수사 시작되면.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뭐 시장, 그다음에 뭐 구청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누구를 공천하러 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본인이 폭로를 했어요. 네. 이게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검찰의 수사 대장을 보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이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가면 이거 네. 구속해 주세요라고. 그렇죠. 네네네. 그중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건은 쏙 빠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까지 이 명태균 씨의 발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여러 가지 개입한 듯한 의혹과 정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네. 이준석 대표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천 관련해서 결정했던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쭉 가는 것보다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들어오는 어떤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런 얘기를 왜 흘리는 거죠? 아하. 검찰의 수사가 가까이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나를 압박하면 이거 다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힘 쪽으로 가긴 가지만 네. 이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까지 연결되기는 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명 교수님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구속영장에 쭉 영장 발부 요청 사유가 있잖아요. 청구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요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종건 평론가님 보세요. 앞서 명태균 씨가 지난주에 창원지검에 출석했을 때 뭐 폭로 관련해서 기다리고 옥신각신했어요. 계속 폭로를 할 겁니다 했더니 내가 언제 폭로를 했습니까? 또 그러다가 지금은 폭로할 때가 아니다.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자신의 인신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 상태 수사를 받겠지만 혹시 정말로 변호인을 통한, 물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신체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진짜 추가 폭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질문부터 답을 하면 네. 상당히 관리할 거예요, 이제 변호인이. 네. 그 직전까지 내가 뭐 하야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거친 발언이고 네. 실제로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리어 더 여론은 악화되고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전부 다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호인들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무차별한 어떤 폭로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형량을 줄이는데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그걸 않을 정부에서 겁니다. 판단하겠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이 사건 자체가 12월 달에 경남 성관이가 의뢰한 사건이에요. 적발해서. 네네. 그 적발 자체가 누구한테 공천 개입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이에요. 네. 정치 자금이 아주 이상한 흐름이 있어서 네. 5명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를 수사 의뢰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구속 신병을 확보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네. 당연히 구속영장에서는 아직 소명되지 일단은 아니한 부분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네. 그럼 영장이 기각되기만 하지. 네. 그러니까 소명된 부분, 실제로 정치 자금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네. 하는 부분을 당연히 했을 테고. 세 번째, 네. 이준석 대표는 공천 개입이 아니에요. 아하. 대표가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네. 대통령은 개입 정도지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네.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앞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한 검찰 수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